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방부제란 무엇일까요? 간이나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러한 독인 걸까요? 이런 종류의 합성 항산화제들은요, 우리 고양이들의 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넣으면 되는 것을 왜 넣는 것일까요? 2019년에요, 인사이트라는 국내 언론에서요, 국내 프리미엄 사료 24종에 대해서 합성 보존제, 소위 방부제의 사용 유무를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서 합성 보존제가 사용되고 있어서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많은 브랜드에서, 이런 프리미엄 사료의 많은 브랜드에서 무첨가제, 무방부제를 홍보하며 사료를 판매해왔기 때문입니다. 또 2020년에는요, 한국녹색연맹에서요, 국내에서 가장 인기에 판매되는 프리미엄 사료 32종을 대상으로 합성 보존제 유무를 검사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요, 무려 75% 정도에 해당하는 제품에서 합성 보존제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 중 대다수는요, 프리미엄이나 무방부제나 무첨가제라는 문구를 사용하던 그런 제품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방부제란 무엇일까요?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토록 프리미엄이라며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사료들에도 들어가 있는 걸까요? 정말 우리 고양이를 병에 들게 하거나 암에 걸리게 하거나 간이나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러한 독인 걸까요? 그토록 무방부제나 무첨가제 등의 이런 문구를 쓰면서도요, 방부제가 사실은 조금씩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요, 여러분이 먹이는 고양이 사료에 조금은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 아니 조금은 들어가 있다는 보존제, 즉 방부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부제란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물질을 총칭합니다. 즉 어떤 물건이든요, 변하지 않게 하려고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화학적인 변화를 막기 위해서 첨가하는 그런 성분을 총칭하는 거거든요. 사실 모든 것에는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하루 만에 먹어야 하거나 하루 이틀 만에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모든 물건에는 방부제가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방부제라는 것은요, 다시 그 기능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요, 세균이나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보존제와 산소와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지방 등의 변성을 막는 산화방지제, 즉 항산화제들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방부제는요, 산화방지제와 보존제를 합해서 방부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양이에게 먹이는 건사료는요, 수분 함량이 10% 이내로요, 굉장히 건조한 형태이기 때문에 제조와 포장, 유통에만 사실 신경을 잘 쓴다면은요, 또 우리가 급여할 때 조금만 주의를 한다면 곰팡이나 세균의 성장은 아주 잘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에는요, 화학적 합성 보존제는 잘 사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요, 사료에 들어있는 지방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항산화제입니다. 사료는요, 사실 생산된 직후부터 산소와 닿는 매 순간마다 지방의 성분은 산화하여 변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은요, 조리 직후가 가장 맛있으며 하루만 지나도 음식이 맛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방이 산소와 만나 산화를 시작하면은요, 지방의 맛이 떨어지고 냄새가 꿉꿉한 상한 냄새가 생기며 프리레디컬이라는 화학물질이 발생하여 섭취한 동물이나 또 우리 사람의 세포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염증이나 노화 혹은 암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 인류는요, 더 강한 화학적 합성 항산화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더 강력한 항산화제가 개발될 때마다 우리 사람의 수명은 훨씬 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음식의 보존기간이 늘어나며 기화와 굶주림이 줄어들게 되고 상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음으로써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산화제는요,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 항산화제도 있는데요, 비타민C나 비타민 E, 베타카로틴이나 로즈베리 등이 사용되나 화학적 합성 항산화제에 비하면 항산화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음식의 보존기간은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합성 항산화제는요,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하이드록시아니솔, BHA와 에톡시퀸입니다. 이런 종류의 합성 항산화제들은요, 조금만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은요, 암을 유발하거나 우리 고양이들의 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넣으면 되는 것을 왜 넣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대체할 수 있는 천연 항산화제 항산화 능력이 그리 좋지 못하고요, 실제로 천연 항산화제도요, 과량을 넣으면요, 결석을 유발하거나 다른 대사계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연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요, 사료의 실제 유통기한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보통요, 생산된 직후에 포장을 하고 또 배를 타고 한국까지 와서 통관을 하고 유통 단계를 거쳐 구입을 하고 우리가 고양이를 먹일 식탁에 오르기까지 무려 5-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 달여를 포장이 열린 상태로 산소와 맞닿아가며 급여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 긴 기간
기간 동안에 사료가 산패가 안 되도록 풍미가 살아있고 사료 속의 지방이 변성이 안 되어 고양이의 건강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 합성 항산화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이 과정이 온전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항산화제가 제 역할을 못해 산패가 진행하기 시작한다면요, 말 그대로 우리 고양이들은요, 상한 음식을 먹게 되고 그 결과 간이나 신장의 손상은 물론이고요, 장기급여시는 암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료의 풍미 또한 상한 기름 냄새 범벅으로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고양이가 잘 안 먹겠죠, 우선요. 맛이 없어지니까요. 이런 것을 막고자 모든 사료 회사들은요, 최소한의 항산화제를 사용하면서 사료의 변성을 막으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공장 내 설비를 거의 무균 상태로 자동화하여 세균 유입 자체를 애초에 차단하고요. 포장 단계에서는요, 자외선이 차단되는 포장 용기에 질소 주입을 통해 산소와 만나는 기간을 최소로 합니다. 유통 단계를 줄이려는 노력을 말할 것도 없고요. 유통 기한이 수개월이 남아도 사료를 중간에 회수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사료 회사들은요, 무첨가제나 무방부제를 달성하기 위해 개체별 맞춤 사료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몇몇 외국계 기업은요, 유통과 물류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현지에 공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국내 업체 중 하림은요, 주문 후 바로 다음날 배송하는 생산 시스템을 통해서 유통기한 한 달짜리 사료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화학적 합성 항산화제가 무조건 위험한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물질은요, 과하면 독이지만요, 적정 용량 이내라면 사실 약이 됩니다. 미국의 FDA에서 정한 사료에 들어가도 우리 고양이에게 안전하다고 하는 합성 보존제를요,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라고 해서요,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로 규정하고 보존제들의 총합이 200ppm 이내에서는 사용하여도 안전하다고 이미 규정을 하였습니다. 즉 총량이 200ppm 이내에서는요, 어떤 실험에서도 강아지 혹은 고양이의 몸에 잔류를 하거나 건강이나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안전하다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도요, 알게 모르게 이런 합성 보존제, 항산화제는 이미 많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합성 항산화제가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사료 포장지에 기재를 하여서 합성 항산화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우리 집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신뢰감 있는 사료임을 알리는 일이 아닐까요? 무조건 무방부제라고 사료 포지에 기재하고 사료 공장에서 넣은 것이 아닌 원료 단계에서 이미 유입된 거라 우리는 첨가하지 않았으니 무첨가, 무방부제라고 말하는 이런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는 상황은요,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술은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레벨의 얘기 아닌가요? 오늘은요, 우리를 막연히 공포에 떨게 만드는, 모두들 안 넣었다곤 하나 실제로 대부분은 조금씩 들어가 있는, 그렇다고 안 들어간다면은요, 사료의 변성으로 우리 고양이들의 건강에 문제를 줄 수도 있는 합성 항산화제, 즉 방부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